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간만 미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급락한 것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안 그래도 매수의 힘이 좀 부족한 금요일인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500억 원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는 좀 선방을 한 그림이었지만 그래도 양시장과 많은 종목들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이죠.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오늘 좀 시장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대장주들이 흔들리면서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라든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좀 부진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오늘 시장 국내 증시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사실상에 이제 지난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뉴욕 증시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와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까지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힘든 시장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비난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이런 의심 크게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의 낙폭 자체가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뉴욕 증시의 하락과 함께 국내 증시 하락까지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중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졌을 때 사실 월가에서도 이런 하락이 오히려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요. 오히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차익 매물이 차익 실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가 되면서 오히려 올라가지 못했던 정말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의 그 매수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급의 변환이겠죠. 수급이 이제 다른 섹터로 넘어가게 되는, 오히려 저가형이라든지 중소형 이런 주들로서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시장 자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난 미국 시장 자체가 무너졌다의 큰 의미를 두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늘 그렇죠. 사실 미증시가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던 거지. 하지만 이 역시도 다시 딛고 올라갈 거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스피 증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2,750포인트라는 구간대를 강력하게 뚫어내고 지금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번 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 끝날 때까지 2,750포인트 선만 잘 지켜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의 상승, 시장, 증시의 상승까지 지켜볼 수 있고요. 자, 주봉이라든지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전혀 크게 지금 그래도 지켜줘야 될 구간, 우리가 흔히 저는 이런 이평대 하나하나 지켜내주는 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구간 역시도 좋게 보고 있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이런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락이 나와주니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더 가져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보시면 어떻다? 역시나 돌파하고 지금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이번 달 끝날 때까지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달이 끝났을 때 8만 원 위에서 안착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가오는 8월, 9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과 함께 증시의 추가적인 상방 랠리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3,000피를 외치시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꾸준하게 5,000피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때문에 오늘 좀 힘든 하루가 되셨겠지만 내일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오른 종목들 많았죠. 이 오른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운데서 특징주 어디로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이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10배가 올라가고 있는 이제 템베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추천 이후에 10배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바닥에서 잘 잡은 모습이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삭센더. 지금 뭐 사실 뭐 추천을 드리고 나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금 10배가 오른 자리긴 한데 지금 이렇게 10배 최근에 이렇게 뭐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삭센더가 이제 올해 중으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의 이 약이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약이 너무나도 큰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이 300조 규모, 400조 규모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 가치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명품 가방보다도 더 비싸다라고 하는데도 더 잘 팔릴 만큼 이 기업들 일라일릴리라든지 노모더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만 봐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많은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센더라는 이 특허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뭐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이 기업의 복제약을 만들므로써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기업의 실적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일단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보통의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펩트론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인 상방의 흐름으로서 가져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럼 생각할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분명히 아까 방금에도 말씀드린 게 뭐다?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체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10배가 오른 자리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향후 더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지 않았을 때 최고점 매수자가 되면 굉장히 이 손실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보유자의 영역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종목은 오히려 매수하신 분들만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6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냈을 때 정말 10만 원 정도까지도 하면 크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뭐 그게 아니라고 하신 분들, 펩트론 같은 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한번 오히려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펩트론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제약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충분히 또 다시 올라와 줬죠. 그중에서 이 가장 많이 내려갔었던 종목이 펩트론이었는데 오늘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대표 관련주죠. 오늘 장에서는 5.32% 오르면서 73,200원이 됐고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행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입이 아픈데요. 그래서 이 펩트론 지금 들어가도 좋냐?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매수하신 분들 6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손절가 잡으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펩트론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디일까요? 다음 종목 이제 뷰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노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추천을 드리고 14배 이상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뷰노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뭐 의료 AI 의료로서 이제 이런 것들 영역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AI가 이제 뭐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역시도 AI 역시도 의료와 결합하게 되면서 의료 AI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의료 대란, 이제 의사 파업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AI 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다 별개로 떠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뷰노가 기대되는 게 뭐냐? 예전에 얘기했지만 H1B 사태와 함께 얘기했던 게 FDA 관련되어 있는 이런 승인, 이런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는 정말로 큰 이슈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굉장히 FDA와 엮인다라고 하면 크게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상승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전체적으로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미국 FDA 승인 제품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기대가 나와주고 있느냐, 이 분명히 결과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결과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인이 될 확률이 높고,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뷰노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이제 이번 연도인가요? 이번 연도 중으로인가 이제 FDA 관련되어 있는 승인, 이런 의료 AI 관련해서 이런 승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승인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 주가의 상승 탄력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이런 모멘텀으로서 최근에 급등 추세에 많이 나와주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뷰노라는 종목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이 5,000원대입니다. 5,000원대. 5,000원대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실상 지금 14배 정도가 상승했죠. 14배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결국에는 주가가 눌림목을 받고 조정을 주는 구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긴 한데, 뭐 지금 3만 원대라 보다 하더라도 이미 소개시켜드려서 6배나 오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 뷰노라는 종목을 막 내가 뭐 엄청나게 뭐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산다라고 해서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늘 말하지만 제가 말린다고 여러분들이 말에 듣는다라고 하면은 말리겠지만 뭐 아마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25,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하방 추세 돌파까지 다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4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다시 신고가까지, 뭐 신고가를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들은 쌍봉에 대한 패턴 흐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뷰노도 그렇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펩트론도 그렇고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배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보다는 오르지 않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사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좀 많이 올랐죠. 뷰노 들어봤는데요. 오늘 의료, 인공지능, 이 딥러닝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12.7% 상승을 하면서 31,95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뷰노의 딥카스가 또 매출액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뷰노도 FDA 승인의 이슈를 많이 받는 그 종목이라서 승인이 나온다면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의 손절가는 25,000원 잡아주셨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뷰노도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오늘 또 뭐 거의 한 상한가 가까이 뭐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해당 종목도 사실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10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유상증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로서 신규 사업 자금 이런 것들이 조달된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이 향후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의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뭘 발표합니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게 되는 2차 전지,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이런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결국에는 뭐 제일 개인들이 좋아하고 주가 올리기 쉬운 이슈 중에 하나인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 편승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줬던 자리가 사실 어디였냐고 하면은 이 구간이었었죠. 이 구간. 뭐 1,000원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미 이건 11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을 또 이제 신규가 접근해도 될까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 이미 단기간에 10배가 오른 종목을 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추천드렸을 때 오르지 않았을 때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오른 뒤에 매수를 했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 점으로 계속 날랐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 돼야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니다라 좀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12,500원 돌파했을 때 과거에 이제 신고가 뭐 15,000원, 2만 원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신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 오늘 뭐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오히려 TV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셔가지고 앞으로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22.98%나 또 상승을 해줬네요. 중가가 11,240원입니다.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상승을 쭉 해준 종목이고요. 70억 규모의 신사업 진출 소식에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추천해 주셨던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또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종목들 추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좌측 상단에 이 QR코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QR코드 촬영하실 때 갖다 대셔서 이 링크 눌러가지고 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촬영 앱 키셔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마지막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금 3배 정도가 올라간 종목이다. 4배? 3배, 4배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사실 보통은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모멘텀이 나와줘야겠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죠. 이제 사실 뭐 진정한 두산 그룹의 이 쩐이 제일 많은 기업인 두산 바켓이라는 이 그룹과 뭐 한다,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 구조를 뭐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사실 그러면서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있어서 지금 자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일 쩐이 많은 기업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는 그런 이 재무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지금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노리는 건 제가 봤을 때 MSCI 편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사실상 정말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런 모멘텀까지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신규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뜯어 말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뭐 손절가만 잘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자리가 여구간입니다. 최저 32,150원, 3만 원대 이거 분명히 10만 원 이상 간다고 제가 추천해 드렸던 자리고요. 그래서 4배 이상 올랐다가 최근에 눌리면서 뭐하고 있다. 박스 구간대를 만들어주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뭐합니까? 돌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갭이 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갭 아래로 메꾸는 구간대를 잡았으면 좋겠고, 정말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두산 로보틱스도 애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4배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펩트론 같은 경우도 10배, 스카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0배가 올랐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14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뭐다? 이제 오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거고, 이렇게 오르기 전에 내가 최저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이 TV 상단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QR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돼요.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셨던 분들, 이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가지고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몇 배, 정말 10배거에 10배 이상 수익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손이 느려서 뭐 이런 걸 빠르게 매매할 시간이 없어서 좀 여유롭게 내가 저가에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상단 QR코드 촬영만 해주심으로써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또 10배, 2배, 5배,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러 가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두산 로보틱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로봇주 호재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오전장부터 계속 오르다가 종가는 10만 5,700원, 23.92%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두산 밥켓을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올라졌죠. 오늘 뜨거웠던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좀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면 좋겠네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 있는 10배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 찾으러 가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방송을 해볼지 오늘의 방송 주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5,000포인트 임박.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진짜로 5,000포인트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거는 정말 대상승장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 왜 삼성의 승부수를 사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이 삼성의 승부수는 어떠한 기업이 될지 이 기업 한 주라도 꼭 사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아까 특징주 이미 10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제가 분명 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 종목들만 진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만 먼저 보고 나서 정말 갔구나 그걸 보신 후에 이 본격적인 강의를 아마 들은다고 하면은 아마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아까 펩트론도 분명히 제가 10배 올라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온라인 방송에서도 방송의 주제가 뭐였냐고 하면요. 삼성이 투자하는 최저평가 국내 최초 바이오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최소 5배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목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매출로 말하겠다 펩트론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아까 차트를 봤겠지만 추천 이후에 지금 10배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뷰노라는 종목도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의료 AI 퍼스트 관련해서 존재감 톡톡하면서 제가 외국인들은 이미 몰빵 중인 저평가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이 뷰노라는 종목을 2년 전에 소개시켜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원 구간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미 10배가 아니라 14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종목도 보면은 뭐다. 스카이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 이상 올라가긴 했지만 1,000원대
1000원대 추천을 이렇게 4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차트 어떻게 되고 있다? 단기간에 10배가 상승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떻다? 자, 두산 로보틱스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때 제가 수급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막 3만까지 빠지니까 제가 막 이렇게 수급을 분석하면서 막 1000억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때도 큰 손이 7조 베팅한 두산 로보틱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소 10만 원 간다 얘기했습니다. 최소 10만 원 간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요. 이렇게 4배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말 특징주 시간에 얘기했던 게 올라가고 나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추천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10배고 2배고 4배고 5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뭐 이런 매매를 이렇게 저와 함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무료로 이걸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상단에 QR코드를 촬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되고 있고요. 노란 톡방 안에서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같이 무료로 소개시켜 드리니까 충분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5,000포인트 갈 거고요. 왜 가게 되는지, 그러면은 왜 삼성의 승부수를 사야 되는지, 그러면 삼성의 승부수는 어떠한 주식이 될 것인지, 기업이 될 것인지, 자, 지금부터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전혀 되겠지만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증시는 정말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지금까지의 역사 이 흐름이 지금까지 보면은 자, 사실 이때 2000년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금리는 사실 이제 볼 게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런 막 10%, 20%대 금리까지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전 세계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거고요. 많이 가봐야 사실 이제는 뭐 한 6% 정도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걸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바닥을 다졌던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고 바닥을 다졌던 시즌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5,000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실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죠? 이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볼게요.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게 아까 맨 처음에 금리 인하 최바닥을 다졌을 때고요. 이 당시가 이제 최저 460포인트였던 약 5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하면요. 단기간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000포인트. 이 구간이 1000포인트. 더 올라가서 뭐 2000도 가긴 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금리 인하가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와 함께 코스피가 2배는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뭐 터지고 하면서 또 뭐합니까? 또 금리 이렇게 막 무너졌던 이 코스피가 지금 뭐 1200포인트, 뭐 1000포인트까지 무너졌던 코스피가 다시 어떻게 해요? 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코스피가 1500포인트까지 무너졌던 코스피가 몇 포인트까지?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3300포인트까지. 그럼 지금 아직 금리 인하는 시작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날짜들이 다 어디를 기준으로 이 금리 인하를 최저까지 찍었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물론 다시 뭐 제로 금리 뭐 1% 금리가 올지 모르겠지만 최저가 뭐 2%다 본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2%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점진적인 인하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뭐예요? 저는 사실상에 뭐 3,000포인트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말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고 단기간에 최저점을 2,200포인트로 잡는다 하더라도 2배를 잡았을 때 4,500포인트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뭐 금리만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 코스피의 차트만 보고 금리의 이런 변동성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코스피의 차트는 사실 뭐와 비교해 봐야 된다? 삼성전자와 비교해 봐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위에가 삼성전자 차트고요. 아래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아까 이제 뭐 코스피가 2배씩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 TV 방송 자료를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삼성전자가 2배 오를 때마다 코스피가 2배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차트의 흐름이 흡사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뭐 4만 원에서
거의 8만 원, 9만 원 갔을 때 역시나 1,500포인트가 3,000포인트 가고 이 2배 이상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코스피가 2배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2배만 더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이 코스피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거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2배 뭐 간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2배는 못 가더라도 뭐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12만 전자를 잡고 있어요.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목표가일 뿐이 최고 12만 전자일 뿐이지 저는 이게 시간을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얼마다? 삼성전자 저는 최소 15만 원 봅니다. 진짜 최소 15만 원 보는 게 제가 생각보다 가격대를 잘 맞춰요. 제가 주식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잘 맞추는 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실 분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빠질 때 제가 이 당시에도 보면은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5만 5천에서 6만 원 이 가격에서 몰빵해야 될 가장 지금 몰빵해야 될 이유 정확하게 공개한다고 하면서 5만 5천에서 6만 원 이 사이에는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트 보면요. 정말 이 구간대에서 5만 5천에서 6만 원 구간대에서 몰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87,500원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도 제가 목표가를 최소 10만 원 제시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최소 10만 원이었던 거고 그때는 뭐예요? 지금과 달랐어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분위기가 AI 흐름을 타지도 않았고요. HBM 흐름을 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목표가를 10만 원밖에 제시를 안 했던 거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최소 10만 원을 본다는 거고 뭐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좀 대충 뭐 보고 반다들 HLB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저희도 말했지만 48,000원, 6만 원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HLB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100% 상승했어요. 다시 제가 10만 원 근방을 올릴 거라 말씀드렸고 100% 상승했습니다. 그 매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에 이 빠질 때 사야 된다. 이거 48,000에서 68,000원 이 구간 사야 된다. 이게 지금 뭐 권리락 나오고 나서 좀 가격이 달라지긴 했지만 분명히 빠지고 사실 어떻게 됐다. 차트 보면 알겠지만 원래 자리까지. 그래서 다시 이거 25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가격 전략을 굉장히 잘 맞췄던 거고 지금 뭐 오늘도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를 과거에는 10만 원을 얘기했을 뿐인 거지 저는 이제는 얼마다? 15만 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15만 원을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과연 이게 정말 15만 원이 갈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 알겠지만 몇 년 만이냐고 하면요. 98년 만입니다. 98년 만이 아니라 98년 이후에 98년 이후. 98년 만이라고 하면 진짜 거의 100년이 넘은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올해 외국인이 올 상반기에 주식을 23조 원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상반기에만이거든요. 그러면서 98년 만에 집계이후 최대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실 98년 이후, 말이 98년 이후지 그냥 역대 최대라 보시면 좋아요. 이미 상반기입니다. 이제 아직 하반기 금리 인하라든지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오히려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외국인이 지금 98년 이후에 말도 안 되게 역대급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삼성전자에 올인했다. 그러면서 얼마예요? 순매수 자금의 90%는 거의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들만 팔고 있어요.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외국인들이 사주면 굉장히 좋아요 하던 사람들이 요즘 뭐 국내 시장에 국내 증시에 좀 많이 실망한 건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작년에만 삼성전자를 16조 샀어요. 작년에만. 그 4년 만에 순매수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엔 또 뭐 하고 있다. 이 삼성 새 모녀 알죠? 새 모녀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새 모녀 일가가 지금 블록딜로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왜? 보다시피 뭐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뭐 좀 해서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블록딜로만 외국인이 얼마? 2조 1,412억 원을 사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부분 또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이 98년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수세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지금 얼마냐고 하면요. 최소 30조에서 50조 원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30조에서 50조 원을 팔려면은 이 외국인이 얼마로 해야 되느냐? 보통 이거 우리가 주식에서 몇백억에 대한 시세 차익, 몇백억을 투자해서 몇백억을 또 불려서 탈출하려고 하더라도 주가를 보통은 2배 이상은 올려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30조에서 50조 원 이거 탈출한다 하더라도 한 2배 정도는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2배를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의 평단가를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평단가를 계산해보면은, 자,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고요. 밑에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초까지는 이게 뭐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보유 비중 증가 속에서 이 딱 가운데 그러니까 위아래 최상단과 최하단을 찍었을 때 딱 가운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있는 이 구간대가 외국인들 평단가가 잡혔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끌어다 올리면요. 삼성전자가 얼마냐고 하면 7만에서 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7만에서 7만 5천 원을 잡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는 몇 배 올라가냐다. 2배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2배 차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몇 년 만에 지분율이 최대냐고 하면요. 과거에도 외국인 지분율 최대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얼마 만에? 3년 6개월 만에 최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3년 6개월 보면은 지금 뭐 3년 6개월 이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차트가 3년 6개월이 딱 여기거든요. 딱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지금 지분율이 최대였는데 주가가 얼마 올라갔어요? 지금 주가가 딱 2배 올라갔어요. 딱 2배 올라가고 지금 다시 눌렸다가 이 눌린 자리에서 뭐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최대로 주워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 해당 자리에서도 뭘 해줘야 돼요? 과거와 동일한 패턴이에요. 지분율을 최고 찍을 때마다 이거 매도하려면요. 적어도 삼성전자를 2배는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2배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아까 코스피가 당연히 2배 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 2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분명 얘기한 게 5,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 뭐다? 여러분 알다시피 HBM이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아직 HBM이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 HBM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돼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2만 전자를 간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아직도 시작을 안 했던 거고 그럼 이건 12만에서 절대 못 끝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 이런 추세 속에서 과거에 뭐였습니까? 과거에 정말 10만 전자 가냐 했다고 하면은 정말 저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20만 전자 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대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급 가시화. 사실 이게 지금 알다시피 테스트, 여러분들 알죠? 테스트 이제 그 승인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도 다가오고 있고 HBM에 대한 이런 승인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증시가 올라가야 될 만한 모멘텀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러다 보니 이런 모멘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이 상승에 대한 베팅 기대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사세요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방송 주제 자체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가 아니라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진 그 기업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지금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AI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승부수로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최근에 이제 뭐 했습니까?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이 HBM과에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뭐 했다? 엔비디아 덕분에
반도체 1위 구친 엔비디아 하면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 HBM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20배가 올라요. SK 하이닉스는 2~3배 오르는 동안 20배가 올랐습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삼성전자가 50% 정도 오르는 동안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차트가 어떻게 된다? 삼성발 밤사이 모멘텀으로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2배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런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뭐 한다? 진짜로 2배고 3배고 10배고 막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삼성전자 살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랐던 한미반도체 아까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2배 오를 때 2배보단 20배가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관련 반사익 수혜주를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사야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소부장 기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소부장.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이 뉴스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보다 이 회사가 더 좋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뜬다라는 건데, 그럼 이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AI 폰 다음에 최근에 또 발표를 하죠. 뭐 합니다? AI 폰 다음 시대, 다음 장 펼친다.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삼성전자 파리에서 제시한 미래, 새로운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과연 무슨 미래를 얘기했나 봤더니 지금 XR, 올해 하반기에 나올 XR 플랫폼을 기대해달래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미 뭐 완성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예전부터 딱 얘기했던 게 올해 하반기, 작년에 얘기했던 게 올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년 하반기 출시, 이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고, 그리고 진짜 올 하반기 기대해달라는 거는 이제 뭐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XR 헤드셋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XR 헤드셋 사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XR 헤드셋 사라는 게 아니고 이 XR 헤드셋이 출시하는 지금 시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XR 헤드셋이 지금 왜 나오냐고 하면요. 갤럭시 링이 나오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노리는 게 뭐다? 바로 이 AI와 함께 AI로 엮어서 웨어러블 시장을 더 넓히겠다라는 거예요. 웨어러블 시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뭐다? 하반기에 웨어러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갤럭시 링의 XR 헤드셋까지 웨어러블 풀 라인업을 갖추고요. 그러면서 뭐 하겠다? 이 AI 웨어러블 군단이 온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 다음 승부수는 뭐가 된다? AI 웨어러블이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하반기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 모멘텀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하반기 승부수로 던진 AI 웨어러블밖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거고, 이 웨어러블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로봇으로 보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게 좋냐? 이 웨어러블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웨어러블을 통해서 뭐까지 간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 웨어러블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 역량을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최근에 출시한 이제 사전 예약 들어갔죠. 플립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링 같은 경우도 AI와 엮여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을 넓히겠다 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 자체도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먹거리 시장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뭐 AI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HBM이라든지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분명히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해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탄력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 실적이 나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보릿고개다 하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반도체 실적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접근을 넓힌다? 뭔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이 안 맞다라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넓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 부사장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AI라는 영역이 사실은 챗 GPT 때문에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챗 GPT로 큰 AI 시장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요. 헬스케어 등 특화 데이터로 다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 헬스케어 등 이제 특화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 AI 시장에 있어서 더 가파르고 더 빠른 그런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뭐한다 인텔 부사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보면은 인텔 부사장은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갑자기 삼성전자 입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왜 이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을 더 크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가라고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 바로 풀어주죠. 바로 뭐라고 하느냐. 미래에는 헬스케어 스마트 특화된 시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건강 보조한다는 거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디지털을 통한 이 하나의 다 자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도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이 스마트 특화된 시장에 이 디지털화된 이 시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구현해내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AI 반도체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 것이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 원전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성장해야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다. AI 반도체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실적 증가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웨어러블. 이제 뭐 머리에 헤드셋도 쓰죠. 링도 끼죠. 우리 이제 이 뭡니까 안경도 뭐 헤드셋이 뭐 이 글라스 똑같은 거니까 뭐 하고 이제 최근에는 뭐예요 이 보조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도 해가지고 온 몸에 장착을 해요 헬스케어 장치로서.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원하는 건 뭐다?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 뭐 한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에 대한까지 이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느냐. 바로 이제 DNA 분석 장비 기업에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런 투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어디로 치중되어 있냐고 하면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DNA 관련되어 있던 기업이 이건 뭐 최근에 보통 한 거기도 하고 보통 다 이런 투자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사업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의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고 하면요. 사실 혈당 측정이에요. 혈당 측정. 그러니까 갤럭시 링도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요. 혈당 측정 기능은 빠졌다라고요. 근데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는 상태인데 의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시를 맞추다 보니 빠진 거고 다음 추가 나올 갤럭시 워치 정도에는 뭐다? 혈당 측정 기능을 탑재할 거다라는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혈당 측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5분마다 여러분 이거 보통의 사람들은 혈당 측정할 때 다 피를 뽑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냐고 피도 안 뽑아요. 그냥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5분 주기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혈당 측정 가능 기술이라 좀 보고 있고 이 혈당 측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이에요. 아이센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삼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삼성의 승부수다라고 얘기했던 게 보면은 아이센스가 뭐 한다? 이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헬스케어 시장 진출 정조준 해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 웨어러블 시너지 기대감 이런 뭐 뉴스도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합니까 당뇨병 연속 혈당 측정기 검보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도 이 어쨌든 혈당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이제 하방 추세 돌파 나오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17,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저는 이제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뭐 매수 전략을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과거부터 그냥 이 박스권을 여기서 놀았어요. 17,500원에서 22,500원 정도에서 박스 단기간에 최근 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좀 취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목표가라든지 이 기업이 정말로 얼마나 크게 갈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코스피 5천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목표가나 손절가 아니면 뭐 대응 전략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정말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다양하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까지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이와 별개로 더 좋은 강의도 준비해놨으니까 단타 같은 이런 강의도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TV방송 끝난 온라인 강의까지 쫓아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 내일장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금요일은 좀 부진하게 끝났잖아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어떻게 출발을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저는 뭐 다음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피 자체로 5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는 거를 지금 눈에 보고서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손실을 많이 보실 거고 지금부터 열심히 매수를 잘 주워 담는 분들은 정말 행복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코스피 5,00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오늘 TV방송이 끝나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닥주에서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 매매 방법까지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바라보시면서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